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오시는데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좀 이른 아침 같아요. 6시나 7시 되면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그랬는데 비가 하도 안 오다 보니까 수천억 원짜리 비가 됩니다. 아, 이것도 수천억 원까지는 안 가나요? 수조 원 되죠. 그래도 이 정도 비면 아마 한 달만 더 지나가면 아유, 신화 속에 일처럼 될 거예요. 오시느라고 많이 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4분 잠깐 인사 좀 하고요. 예고가 했던 대로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다 한 5분 정도가 조언을 해서 만든 멋진 비디오물입니다. 어떤 전문가나 어떤 강사가 우리 그 신화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되지 싶은데 50분, 한 47, 8분 되는 비디오를 하나 적고서 어떻구나 신화가 우리가 뭘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인사소개 끝나고 프린트물에 잠깐 1, 2분만 뭘 할 건지 비디오물에서 처음 하시는 거여서 잠깐만 제가 이제 소개 좀 시켜드리고 이게 나오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또 잠깐 또 뭐 까먹죠 금방 까먹는 게 일이지요. 그러니까 또 했다가 또 다음에 나오면 이거였어 그리고 한 3번, 5번 심지어는 10번 반복하다 보면 잘 있게 되겠죠. 저는 이제 외국어를 평생 했지만 지금 이제 가서 말을 하려면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말을 하려면 한 40번 정도를 하면 돼요. 40번을 입에 계속 하면 만나서 자연스럽게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하는데 그걸 또 안 하고 며칠 건너뛰면 또 한 20번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러니까 40번, 50번은 기본이고 요거는 40번, 50번까지는 안 갔죠, 저도. 그래서 20번 정도 보면 들어와요. 그리고 또 계속 헷갈리고 그러니까 잊어먹는 게 또 사람 일이니까 잊어먹었다 또 새로 모르면 또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끝까지 가면 어쨌거나 한 70% 정도는 소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책자에서 신화에 대한 게 나오는 또 관심을 기울이는 걸 보면 조금씩 늘려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는 재미일 수도 있지요. 색다른 재미일 수도 있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4분. 그리고 지금 저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가능한 그죠? 예, 뒤로 좀 바라보시고 여기 와서 하시면 더 좋고. 안녕하세요. 저는 남영숙이라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이용 선생님의 아시아 신화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해서 이번에 한국 신화를 많이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상이고요. 인문학을 계속 하기는 여기 도서관 생기는데도 하긴 했었는데 작년에 선생님 하실 때 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떤지 또 근데 제주도랑 관계도 있고 제가 또 고시라서 혹시 고시랑도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대를 가지고 한 번도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영입니다. 인문학 강의 지금 이제 3번째 듣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낯설고요. 신화 공부를 지난번에 해서 지금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신화는 또 처음이고요. 또 역시 낯선 곳을 지금 가는 거라 부담이 되긴 하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전부 다 내공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가 한 분 있어서 30대까지. 저도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제 한 3, 4개월 동안에 한 70, 80%를 준비를 해놓고 일주일마다 나머지 30%를 채워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한 2-3달 전에 했던 게 지금 보면 또 생소해요. 생소하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힘든다고 이제 옆으로 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또 잊어먹은 것도 다시 채워가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상당히 방대해요. 사실은 뭐 창세가 말해도 뭐 없는 민족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아마 10시간 이상 강의를 해나가야 되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로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고 요즘에 자꾸 내가 와서 이제 말을 걸어요 저한테 질문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를 좀 저 페이퍼를 좀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제목은 한국 신화를 찾아서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온 걸 따온 거고요. 1, 2, 3부가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3부입니다. 1부, 2부가 아마도 있다고 하는데 1부하고 2부가 같은 비디오 같아요. 또 보시면 우리 책에서 다루지 않는 2부 있죠. 2부. 창세가 그다음에 창세가 됐다. 건국신화. 예를 들면 주몽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건국신화를 볼 수 있는 50분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권해드리고요. 요거는 오늘 이제 비디오물에 대한 안내입니다. 단어 한 번씩만 읽어보죠. 창세가 천지왕 곰투리 오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삼승할망. 요것도 이따가 잠깐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칠성본풀이. 이거는 우리 책에는 문전본풀이로 돼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씩 제목이 좀 달라서 문전본풀이를 하면서 칠성본풀이를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승할망이 아니구나. 우리 할 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할 거는 뭐였죠? 설문할망이었네요. 할망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진국 따님 아기하고 동해용궁 따님 아기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경본풀이, 그 다음에 가문장 아기, 맹간본풀이, 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하고요. 신을 속여서 저승사자를 속여서 혹은 무슨 꾀를 내서 저승사자를 말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서 돌려보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나머지 3000년인가를 더 살고 갑니다. 그거하고 장자풀이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바리공주. 영화든 소설이든 그 다음에 연극이든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책의 이제 1부부터 시작해서 7부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를 시켜놨습니다. 같이 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각자들 창세가 예, 같이 제가 이렇게 따라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입으로 한번 읽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림들이 애들 동화책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가능한 한 그렇게 비디오 인터넷에서 따왔다가도 애들께 좋은 게 나타나면 지워버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창세가 천지왕 본풀이 2번 칠성본풀이 문전본풀이 삼승할망 명진국 따님 아기와 동해용궁 따님 아기 세경본풀이 가문장 아기 맹간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장자풀이 바리공주 예. 2번 정도는 한 거예요. 첫 시간에 12가지 일반본풀이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자꾸 소리 내서 읽으시고 글 읽을 때 시를 읽거나 그럴 때만 소리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도 읽어보면 혹은 자기가 써놓은 글은 더 좋죠. 자꾸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한 80% 정도는 강의 계획서 강의가 실제로 일치를 할 겁니다. 요 순서대로 할 거고요. 요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조바심이 나는 거는 저 뒤에 것도 7회부터 7, 8, 9로 잡아놨는데 뒷면에 있습니다. 세계 신화에서 이것도 컬러로 뜨셨네. 이게 안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세계 신화에서 1, 2, 3, 4, 5, 6 짧게나마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요거 때문에 요거를 맞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어리시나 하면서 조금 조급해서 그럴 겁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7, 8분 정도 걸립니다. 요 순서대로 나와요. 비디오물에 소개되는 것들이 창세가, 칠성본풀이, 창세가는 천지원 본풀이 나옵니다. 요걸 잠깐 하고 이따 수업 시간에도 할 거예요. 삼승할망, 세경본풀이, 가문장하기, 맹간본풀이, 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하고 다리공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서 하세요. 덕장수 할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착한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러 왔다. 무서운 호랑이를 앞에 두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오누이.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오르려던 호랑이는 그만 죽고 말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전라도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있다. 고구려 고분에는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벽화가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단순한 전라도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와 달의 기원에 관한 신화였다. 실제로 똑같은 얼개를 가진 이야기들이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로 동아시아 전 지역에 전해오고 있다. 신화는 때로 동화가 되고 민담이 된다. 산속에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셈이 있다. 어느 날 선녀를 발견한 나무꾼은 날개옷 하나를 감추어 선녀를 아내로 만든다. 그러나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고 나무꾼은 땅에 남는다. 잘 알려진 전설 혹은 동화, 선녀와 나무꾼이다. 이 이야기에서 신화를 읽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선녀와 나무꾼은 신화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 바이칼. 바이칼의 사람들은 이 호수를 샤몬의 바다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긴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샤먼 시대의 신화와 전설이 살아있다. 바이칼 서쪽에 사간 자바지역. 거대한 바위 한켠에 백조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바이칼 일대 브리아트인들에게 백조는 신성한 샤먼의 새로 알려져 있다. 백조들은 또한 오래된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Поэтому легенда о лебеде, по моему происхождению, уходит в палеолит, в древний каменный век. А аналогичные в то время люди занимались сбором яиц и в основном охотой на птиц. Поэтому лебеди были уже в то время шаманским символом. Постепенно буряты, как наследники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они восприяли
этот мотив лепили и с таким почтением относились к ним некоторые алтайские племена. 백조를 특히 숭배한 이들은 고르브리아트입니다. 브리아트의 고문원들은 백조 처녀가 고르브리아트인들의 시조라고 기록했다. Here in the very last fragment, it is written that the Holy Buddha's origin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wan bird. The swan bird gave origin to 11. It is written here to 11 Arunagin Etige, or 11 tribes of Holy Buddhas. 후일 백조는 남편과 아이를 둔 채 날아가 버린다. 나무꾼이 사냥꾼으로 선녀가 백조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영락없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다. 그러나 샤먼의 바다 라이칸에서 백조 처녀는 결코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신화다. 선녀와 나무꾼이 신화로 전해지는 곳이 또 있다. 백두산 발치를 따라 거대하게 펼쳐진 원시림을 무대로 바라는 만주.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만주의 기원설화가 있다.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세 자매가 백두산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사냥꾼 삼형제가 선녀들의 날개옷을 감추자 삼선녀는 하늘로 가지 못하고 사냥꾼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사냥꾼 삼형제와 삼선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만주족의 조상이다. 만주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다. 5일 청나라가 건국되자 만주의 삼선녀 설은 선녀 불고륜이 새가 가져다준 붉은 열매를 먹고 누르하치의 주선 포고리 옥순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기록된다. 포고리 옥순을 사냥꾼, 즉 지상적 존재의 후예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의 후예라고 강조한 것이다. 部分的因素到了宜兰当地呢，把它推为一个城主，就是国主，建了个满洲。现在满洲呢，就是努尔哈赤的祖先。后来他们发展，在河川啊建立了这个后金，后来建立了大清帝国。说他这个神话呢，就是从家族的族源神话，不是满族个性独崇拜的这个神话。 공식 기록은 바뀌었지만 만주 일대에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원래의 삼선녀와 사냥꾼 이야기를 만주인의 기원 신화로 믿고 있다. 바이칼과 만주에서 신성한 시족의 기원 신화로 알려진 백조 천녀 혹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동화로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 민족 기본 신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고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단군 신화나 주몽 신화는 아버지가 하늘에 있고 어머니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부지모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백조 선녀형 혹은 백조 천녀형으로 대표되는 남궁과 선녀형의 이런 신화들은 어떻게 돼요? 지부 천모형 신화. 고대국가 건설 이후 강력한 남성 중심 사회를 이어온 한국에서는 여성이 천상의 존재로 강조되는 선녀와 나무꾼 신화보다는 남성을 천상의 존재로 강조하는 신화가 필요했던 것일까? 지난 신성시대는 이야기인데 그 신성시대라면 특정한 종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들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인 혹은 집단이 전제가 되는 거죠. 신화는 그런 식의 어떤 이의 그 바탕이 되는 제의가 사라지고 특정한 종류의 신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사라지면 신화가 신화로서의 어떤 고유한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흥미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승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과정에서 신화가 때로는 전설 또는 때로는 민담의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의 신화가 공간을 이동하면 전설이 되고 민담이 되고 동화가 된다. 그렇게 시간은 신화를 만들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거듭한다. 그러나 신화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는다. 해안마을에서 풍어제가 열렸다. 바다에서 죽어간 어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풍어를 비는 굿이다. 굿은 강력한 외래 종교의 유입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한국인의 전통 신앙이자 문화다. 그리고 그 굿판의 한가운데는 기록이 전하지 않은 신화가 있다. 우리 이제 전통적인 속담 가운데, 우리 자연이라는 속담 가운데 제 동네 한 동네에 명창이 있는 거 잘 모르고, 또 외국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든다면 선지자가 그 예수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거에 대한 무지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 점이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자기 식으로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거나 또 신들을 이렇게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전통이 저마다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신성시 여기면서 여지껏 모시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몇 안 되는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의 삶과 의식을 지배했던 샤머니즘. 거기엔 역사와 공식 기록에서 누락된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것은 샤먼의 의식, 즉 굿을 통해, 무당의 노래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그 중에는 사람이 처음 창조되던 시절의 이야기, 참새 신화도 있다. 옛날 옛적에 미륵님이 한 손에 은쟁반, 한 손에 금쟁반 들고 축사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졌다. 그 중에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인연 맺으니 사람이 생겼다. 미륵님 세월에는 풍족하게 먹고 인간 세상이 태평하였다. 어느 때 석가가 나타나 미륵님 세월을 빼앗으려 했다. 둘은 인간 세상을 두고 내기를 한다. 동해에 금병, 은병을 누가 길게 들이우나 내기하니 석가의 줄은 그만 끊어진다. 여름날에 강을 얼어붙게 하는 이가 세상을 갖자 했는데 역시 미륵만 성공한다. 석가는 연이은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다. 둘이 마지막 승부에 들어가니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자는 내기다. 꽃은 당연히 미륵의 무릎에 피어난다. 그러나 꽃은
빛의 주인이 바뀐다. 잠자지 않고 기다리던 석가가 미륵의 꽃을 차지한다. 이 세상은 석가의 차지가 되고 미륵은 저 세상으로 떠난다. 한경도 굿에서 불렸다는 우리의 창세가에는 불교의 색채가濃厚하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신화가 우리 고유의 신화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무속 신화가 전해오는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무속 신화를 일컬어 신들의 내력을 풀어서 전하는 이야기라 하여 본풀이라 부른다. 천지왕은 지부왕 도업방랑 천지왕의 지부왕 노련산 합판상을 지어놓을 공명것을 지난 그 건물에 수면장 대지빙간 설란될 나상단 초월 이불 제삼부를 이른 천지왕 인전 합판상을 드려 수타이 천지왕 본풀이는 제주도의 큰 곳에서 맨 처음에 들려주는 제주도의 창세가다. 그 내용이 흥미롭다. 아직 천지의 혼돈이 바로잡히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에 천지왕이 꿈을 꾸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귀동자를 얻을 꿈이었다. 천지왕은 지상의 총명부인과 천정대피를 맺고자 땅으로 내려온다. 달콤한 며칠이 지나 천지왕은 떠나고 총명부인은 아들 형제를 낳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이다. 좋은 목석으로 받고 좋은 말로 주어은 큰말로 형제는 장성하여 박농포를 타고 하늘의 아비 천지왕을 찾아 오른다. 한복을 두골 제삼불 믿었으다. 천지왕은 형제에게 먼저 천지의 혼란을 바로잡으라 명한다. 당시 세상은 해도 둘, 달도 둘이었다. 형제가 각기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겼다. 그러자 천지왕은 대별왕이 이승을, 소별왕이 저승을 각각 통치하라 이른다. 그러나 동생 소별왕은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 형제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 두 번을 형에게 진 동생 소별왕은 마지막 대결에서 형이 피워낸 꽃을 훔쳐 승리를 얻고 마침내 이승을 차지한다.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의 마지막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 세상에는 역적, 살인, 도둑, 간음이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석가가 꽃을 가져다 편사를 차지했다는 한경도의 창세가, 동생 소별왕이 꽃을 훔쳐 이승을 차지했다는 제주도의 창세가,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만난 두 본풀이, 두 개의 창세 신화가 이렇게 달랐다. 특히 뒤에 온 석가와 동생 소별왕이 뼈를 써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세는 어려운 것이라는 결말 부분은 두 신화가 같은 뿌리임을 확신하게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신화는 왜 석가와 소별왕의 잘못을 응징하지 않는 것일까? 신화에서 고대의 신화든 원시적인 신화든 그런 신화에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중거리에서 하는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신과 악신의 대결에서 악신이 승리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선악을 구분한다. 이전 단계에서는 소경식을 써서 부상하게 승리한 그 신도 창세의 주역신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인간 세상을 차지하는 데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얘기죠.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는 심심치 않게 비행을 저지르고 인도의 칼리는 세상을 파괴하는 신이지만 최고의 경배를 받는다. 고대 신화에서 선과 악은 공존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도 절대적 승리를 얻지 못한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통쾌한 윤리관은 적어도 신화의 역사에선 뒤늦게 정립된 것이다. 비록 고대의 모양새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무속의 창세 신화에는 아득한 고대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우리의 본풀이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샤머니즘은 그동안 많은 변형을 겪었다. 무속의 신화, 즉 본풀이도 많이 사라지거나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렵게 바뀌었다. 한국 무속 신화의 원형을 그나마 다양하게 간직한 곳은 제주도다. 바람과 돌의 섬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은 그곳에 18,000의 신들이 산다고 말한다. 신들의 땅 제주도 곳곳에는 400여 개를 헤아리는 당, 즉 신의 집이 있다. 사람들은 때가 오면 어김없이 이곳에 와서 구슬거렸다. 무구와 노래로 신들을 불러내려 산자들의 안위와 복락을 빌었다. 제주도에서 나온 오래된 무속화. 우리 눈에 익숙한 조선의 한복이나 불교의 승려 차림과는 거리가 먼 강렬한 이미지다. 제주도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이 무신도만큼이나 원초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제주도 칠성 본풀이의 주인공은 뱀여인이다. 뱀으로 태어났기에 온갖 고초를 겪지만 결국 7딸들과 함께 인간의 기름 화복을 결정짓는 신으로 좌정한다. 그런데 칠성신이 뱀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뱀은 저 아득한 고대로부터 풍요와 재생 그리고 지혜의 화신으로 받들어져 왔다. 전 세계의 판테온, 즉 만신전에는 뱀의 신성을 묘사한 그림과 조각이 그득하다. 고대의 뱀은 인간을 타락시킨 안마가 아니라 신성한 신의 동물, 아니 신적인 힘의 상징이었다. 그러고 보면 제주도의 오래된 무신도에서도 뱀의 모습이 겹치는 듯하다. 제주도의 뱀신, 칠성신의 존재는 제주도 본풀이의 기원이 저 아득한 고대로 이어져 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본풀이의 주인공이 또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이름 삼승할망이다.
예전 우리는 그녀로부터 새 생명이 온다고 믿었다. 제주도 신화에서 삼승할망 자리에는 원래 2명의 후보가 있었다. 명진국 따니마기와 동회용왕 따니마기가 그들이다. 승리는 명진국 따니마기의 차지였다. 그런데 앙심을 품은 동회용왕 따는 아이들의 생명을 볼모 삼아 삼승할망을 괴롭힌다. 그녀를 잘 달래는 일이 삼승할망의 첫 번째 과제였다. 삼승할망에게는 또 다른 적, 무서운 마마를 불러오는 마마별상도 있었다. 지혜로운 삼승할망은 마마별상 아내의 출산을 도와줌으로써 마마별상과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듯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삼승할망이 선택한 전략은 공존과 화해였다. 그것은 제주도 신화 전반에 스며있는 특징적인 세계관이기도 하다.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천상과 지상,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식, 이런 서로 대응되는 요소들이 우리 무속신화 속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대결하다가 전국에는 이제 화해하고 조화하는 형태로 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무속신화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신화적 어울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 어울림이라는 게 신화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도 흙도 귀한 땅. 제주도에선 언제부터 곡식을 짓게 되었을까? 제주도 신화에서 농경을 가져온 신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차총비다. 차총비는 하늘나라까지 여행하는 모험을 감행한 끝에 곡물을 구해와 농경문화를 열었다. 차총비는 매우 적극적으로 상을 쟁취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차총비가 불길을 걷고 작도를 타서 얻게 된 연인은 하늘의 왕자 문도령. 그런데 문도령은 방탕과 무능으로 매번 차총비를 고난에 빠뜨리는 인물이다. 세경본풀이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 차총비의 하인 정순남이다. 그런데 정순남은 잠시도 쉬지 않고 차총비를 희롱하는 천하의 배륜하다. 결말이 재밌다. 모진 고난 끝에 공물을 얻은 것은 차총비인데 세 주인공이 다 함께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어울리게 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도 신화에도 이제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무속신화는 그 힘이 소외되었던 곳, 특히 여성들에게 쏜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전반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은 제주도 신화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운명의 여신, 강은장아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세 딸을 낳고 살림이 크게 일어났다. 어느 날 부모가 딸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네 덕에 잘 사니? 강은장아기의 언니들인 은장아기와 노장아기는 대답한다. 모두가 부모님 덕입니다. 강은장아기는 말한다. 모든 것이 저의 복입니다. 단돌한 막내딸의 대답이 괘씸했던 부부는
가문장아기를 집에서 내쫓고 만다. 검은 암소에 실려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 그녀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방랑 끝에 가문장아기가 도착한 곳은 어느 깊은 산골짜기의 초가집. 그곳에는 늙은 부모와 말을 캐는 마퉁이 사용자가 살고 있다. 당돌한 가문장아기는 세 형제를 떠보기 위해 몇 가지 시험을 한다. 그 결과 효심 있고 착한 성품의 셋째 마퉁이가 가문장아기의 신랑감으로 선택된다. 그런데 이 대목을 전하는 본풀이의 가사는 놀랍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혼자 자는 것이 섭섭했다. 그녀가 당돌하게 말하기를 나하고 발마다 누울 아들이나 하나 보내십사 한다. 위에 두 마퉁이는 어려워하는데 셋째 마퉁이가 좋아하며 가문장아기의 방에 들었다. 가문장아기는 그런 여성이었다. 굴하지 않는 의지와 뒷걸음질 치지 않는 당당함으로 제 운명은 제가 만들어가는 여성. 그녀는 제주도가 탄생시킨 운명의 여신이었다. 여성들은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해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부 1차 이런 관점에서 남녀의 관계 이런 것은 여성이 수동적이게 마련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놔둬서 내 제아비를 삼고 그들과 혼연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관념 같은 것이 우리나라 시대에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우리, 여성의 모든 생명이라든지 올초했던 시절에 그런 어떤 신의 성격 같은 것을 발견하는데 여성신이 우위에 있었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인들의 섬이다. 남편과 아들을 바다로 내보내고 물질이면 물질, 반일이면 반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힘든 성살이를 이끌어왔던 제주도 여성들. 가문장아기는 그네들을 닮았다. 하지만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도 있다. 죽음이다. 그러나 신화의 상상력은 죽음마저 뛰어넘는다. 맹간몽풀이의 사마니가 그 주인공이다. 34세 죽기로 되어있던 사마니는 저승사자가 오는 길목에 더 멀어진 섬을 차린다. 데려갈 얘기에 제사밥을 얻어먹지 않는 것이 저승사자의 불문율. 하지만 저승사자는 그만 사마니의 밥을 먹고 만다. 사마니에게 속은 저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저승명부를 붙여 사마니의 수명을 3000년으로 늘려준다. 모속도 관념에서 돈이면 귀신도 속인다 그래요. 돈이면 귀신도 속인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장작 풀어내는데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마저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어떤 아주 소박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 본풀이에는 죽음을 피해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 가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며 꿋꿋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여신들이 있다. 제주도 신화, 거기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끝내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혹은 본질에 대한 성찰이 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상상력,
이것이 신화의 기본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이미지가 덧붙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 이런 형태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신화를 전승해온 전승집단의 역사적 삶의 경험의 결과죠. 그래서 신화의 상상력은 허망한 것이라든지 방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한복판에서 굿이 벌어졌다. 죽은 이를 위한 망자천도굿이다. 한국의 무속에서는 망자천도굿을 통해 죽은 이를 공식적으로 떠나보낸다. 죽은 이와 사인은 이 굿판에서 만나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각자가 속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망자천도굿에서 죽은 이를 이끌어 저승세계로 안내하는 여신이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슬펐던 여인, 그러나 가장 강했던 여인, 달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다. 왕은 아들을 원했으나 왕비는 내리 6명의 딸을 낳는다. 일곱 번째도 딸이 태어나자 화가 난 왕은 그 딸을 버리라 명한다. 태어나자마자 바다에 던져진 왕이었다. 그가 바로 발이다. 왕비는 울며 간청했지만 왕은 버리는 공주이니 이름을 발이라 지으라 명하고 자기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어미와 아비에게 버림받은 채 물결에 한없이 떠내려가던 발이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멀고 외딴 곳에서 어느 비천한 할미 하레비의 손에 자란다.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왕이 병에 걸렸다. 그런데 왕을 구할 자는 발이밖에 없다는 계시가 주어진다. 버려졌던 발이가 소환된다. 왕은 발이에게 황천 땅으로 가서 자신을 구할 생명수를 구해오라 명하고 발이는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제 발이는 아비의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멀고 험난한 여행길을 떠난다. 마침내 서천 세상의 입구에 도착한 발이. 발이를 기다리는 마지막 장벽은 무장승이라 불리는 끔찍한 괴물이었다. 무장승은 요구한다. 나무하기 3년, 불떼기 3년, 물깃기 3년을 하여야 생명수를 주겠다. 발이는 수락한다. 무장승은 또 말한다. 그런 후에 내게 7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
파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파리는 그렇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린 끝에 아비의 생명수를 구한다. 5일 파리는 저 어두운 저승을 밝히는 죽은 자들의 신으로 좌정한다. 신화들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상당히 이제 후대적인 어떤 요소들, 다시 말하면 국가 이후에, 고대 국가 이후의 어떤 그 문화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무속 신화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드러나는 것이 여성들의 삶,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삶, 이런 것들이 무속 신화들 속에 대단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여신들이 예를 들면 마리대기, 가문장하기, 삼성할망,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여신들이죠. 파리를 가부장한 지세 속에서 주어진 운명에 그저 순응하는 여인의 전형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파리가 걸었던 길은 지난 시절 이 땅의 모든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바로 그 삶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리는 그런 모습이기에 더 애틋한 우리들의 여신이었다. 슬픔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침내 스스로 신이 된 여인, 그녀가 파리다. 자기라는 그 자의식이 있으면, 자아의식이 있으면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한없는 죽음의 과정, 나를 죽이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끝에 약물과 꽃을 얻고,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넘어서는 그 과정들, 그걸 통해서 그는 유한한 인간 존재로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래서 그것을 초월한, 그래서 이제 일체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제약들을 스스로 넘어서, 그리하여 스스로 생명을 살리는 약물이 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꽃이 되는 이제 그런 위대하고도 신성한 존재로 이제 다시 재탄생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건 바로 신성이죠. 신이죠. 신이 되는 거죠. 많은 신화에서 신들은 날 때부터 신이다. 혼풀이, 즉 무속의 신들은 다르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파리는 무속의 여신들로 그렇게 버려지고 짓밟히고 죽었다가 마침내 생명수를 지닌 채 우리에게 돌아온다. 여신들이 있었다. 북소리, 장구소리에 실려 무당의 노래와 춤싸움에 실려 우리 속에 내려오던 그들, 한때 그들에게 위로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30년 있지 않습니까? 문화신화에서 다루는 굉장히 익숙한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그러나 그게 뭐지? 그래서 어쨌단 말이지? 그 신화의 내용은 무엇이? 이렇게 물으면 하나도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이해의 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불행인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한테 가서 삼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럼 삼신 갱신으로 하면서 마침내 신이야. 삼신은 예를 들어서 태초에 갈라주고 그럴 때 애를 낳으면 예쁘게 밥을 말아먹 어떤다. 그걸 먼저 신한테 맞췄지. 굉장히 익숙한 것이거든요. 어느 날부터 이것이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돌아보라. 그리고 이름을 불러보라. 어쩌면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의 슬픔에, 당신의 기쁨에 가만히 귀 기울여 줄지도 모른다. 깊고 어두운 시간이며 그곳에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는 한국의 신들, 그 만신전입니다.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화를 공부하면 아시아 신화를 공부하면 예전과 달리 세계 신화를 이렇게 안 볼 수가 있어요. 들어와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랬잖아요. 서구식 사고방식을 막 강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한 덕분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비하하는 습관이라는 것들을 너무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거 뭐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 신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 그래서 물론 저도 세계 신화를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이쪽 오다 보니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도 비디오물도 보고 얼굴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를 해라 그랬지만 이거를 이렇게 봐도 적어도 손색이 별로 없어요. 어떤 포괄적인 내용도 좋고 오히려 상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성질 같은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한 다음에 5분 3분만 스킵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꽃이죠. 사람이 나무인 듯 하면서 그 나무에서 사람이 열린 그런 그림이어서 가지고 왔고 꽃이 이렇게 이쁘게 등장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다면 아마 무시무시하게 드물어요.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죽음과 꽃을 대비시켜 놓은 다음에 그 꽃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은 석가도 나무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그런 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분도 이전에 두꺼운 책을 한 3배 되는 책을 냈었는데 그 책하고 이 책이 조금씩 또 다를 수도 있고 원전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거나 그럴 수도 있고 구전돼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천재왕 부부라는 거 들으셨죠? 한 10분 정도 우리 영상 보면서 작게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천지왕이는 지금 내려오셨는데 총명부인이 밥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 쌀과 모래가 섞여 있고 뭐 등등등등 계속 작게 나왔었어요. 구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저거 조금씩만 들어봤습니다. 공부할 요량으로 이따가 그 다른 것 원본도 좀 볼 겁니다. 이런 그림도 있었고요. 석가가 태어났다는 그림 때문에 그 글 때문에 가져와 봤고 이란 쪽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게 생물과 인간이 나무에서 열렸다면은 역사는 엄청 작아졌겠죠. 싸움도 덜하고 아마 사람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나무에서 열려요. 끔찍하게 들리나요? 제 아내는 저기 보여주지 말라고 너무 무섭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쪽입니다. 이거는 유럽 쪽이었던 것 같고요. 왁왁 나무라고 한다는데 인터넷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왁왁 나무더라고요. 천사도 있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참 기억에 남는 그림입니다. 떡과 과일도 열리고 그랬으면 안 싸우겠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안아주기 바빴을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난번에 한 거 이겁니다. 모든 세계 신화가 이걸 다뤄요. 창세하고 세상을 한번 순수를 밀어붙이고 재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국하죠. 영웅, 모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이제 비극과 죽음과 삶, 사랑, 시련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대여섯 개 이제 거기에 다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요. 우리 다 있어요 이거. 창세 이제 오늘 볼 거고요. 너무 훌륭해요. 그 다음에 홍수 얘기가 모든 민족의 홍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다 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읽어보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5편 얘기입니다. 5편. 일부에 5편 꼭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국과 시조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우리가 비디오를 봤던 거 그거의 1부와 2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몽과 누르하치와 징기스칸과를 같이 이제 또 아시아 쪽에서 같은 계열을 놓고서 충분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영웅, 그 다음에 영웅이죠? 예전에 신이었었는데 예를 들면 반신반인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들로 내려오는 거죠. 이건 뜻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있어요, 이게. 세계 신화만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세계 신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화를 뺀 나머지 세계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화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제가 요즘에 욕심을 내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안 되겠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좀 얘기 좀 해서 이거를 널리 번역하는 작업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려져 있질 않아요. 이제 막 시작이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시작인 거고 일본 애들이 좋은 책을 그렇게 실화책을 내면서도 우리를 소개를 잘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뒤집어 얘기하면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야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창세신화에는 내가 좀 아까 봤었던 요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있어요. 이거 있죠? 천지개벽하죠? 창세신들 나오죠? 이제 미륵도 나오고 그 석가도 나오죠? 천지왕 나오죠? 대배강수가도 나오죠? 물과 불에 대해서 또 묻죠? 이거는 뭐 중요한 거니까. 뭐 이제 외국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프로메테우스가 훔쳐오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미륵이 다 그 애들 미물들 꼬셔갖고 물 어딨어? 불 어딨어? 다 불어내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하죠? 어디서 아까 창조가 됐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내려오고 은쟁반, 금쟁반이 다 맞죠? 또 다른 거는 이 책하고 좀 다른 거는 거기는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됐어요. 애니메이션의 장점인데 벌레가 사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죠. 갑자기 사람 되는 거는 그렇고 그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오랜 시간이 들려서 원숭이가 사람 되고 미물들이 되고 그러면 예 진화하러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거죠. 창조도 되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람이 되고 등등 아주 그 보기 드문 인간에 대해서 얘기가 드문 그 다음에 인쇄차이 나오죠? 보셨죠? 석가하고 미래 싸우죠? 미륵이 싸우죠? 미륵과 석가가 미래를 뒤바꿔놨죠? 네, 미륵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불교보다 보면 한 50억 있어야 온다며요. 근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륵이 먼저 떡하니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가 나타나고 내 세상 좀 만들자 그러고 달라고 하고 대벼랑 소벼랑 얘기하고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요.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요. 태양이 10개 뜨는 데도 있죠? 저 중국에 보면은 그 예신화 이런 거 10개가 있어갖고 그걸 활로 다 써맞추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활로 2개씩인데 미륵 때도 2개 있었고 석가 때도 2개 있었는데 그거 다 미륵 때도 그렇고 석가 때도 다 없애버립니다. 미륵이 석가한테 넘겨줄 때 그걸 갖다 옷소매에다 이렇게 감췄다고도 해요. 태양과 달을. 그래서 이제 미륵이 좀 애를 먹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부지마합 얘기 아까 나왔었죠? 용어가 좀 어렵죠? 약간 들으셨으니까 약간 내려와요. 하늘과 땅이 결합을 하는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화소라고 하는데 예,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이제 일반 몸풀이, 천지왕 몸풀이, 삼승할망 몸풀이 요 이따 볼 겁니다. 요건 짧게. 그 다음 초공, 20, 30 몸풀이 자꾸 하시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어쩌나 넘겨야 되는데. 세경 몸풀이, 차사 몸풀이 아까 비슷한 얘기 나왔죠. 이건 안 할 것 같고 지장 몸풀이도 안 할 것 같고 문자 몸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선 몸풀이 아까 나왔죠. 마누라 몸풀이도 여기서는 안 다룰 것 같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창세가 김쌍돌이 거가 아까 나왔었죠. 함경도에 불교 색채가 너무 심한데 그래서 아니다. 불교 아니고도 여기 있다. 여기는 석가하고 미륵의 얘기고 여기서는 대벼랑 소벼랑 얘기고 초감제라고 하는 거는
대감을 초청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굿할 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넋두리 비슷하게 합니다. 아까 뭐 천지가 만들어지고 뭐 등등 하면서 여기서 대감이라고 하는 건 대감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대감은 천지왕입니다. 옥황상제입니다. 그분들을 불러드립니다. 신도 불러야 되죠. 인간도 불러야 되죠. 그거를 이제 주소를 명패를 잘못 따라 놓으면은 어머니가 와서 못 먹죠. 다른 집 가야 되죠.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제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이고 15년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 45년째 그쵸? 45년째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45년째 1년에 2번씩 추석 때, 은퇴사 때 가서 열심히 또 남는 장자예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상태에서 창세가 1, 창세가 2입니다. 요건 2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운문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게 뜻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야 되면은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을 거고 이론의 의견도 많고 그래서 이게 본이 서로 이본이 많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운문으로 할 때하고 우리가 문으로 읽고 이렇게 산문으로 읽을 때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베르겐의 노래 같은 걸 우리는 산문으로 읽는데 운문으로 읽을 때는 또 다르죠. 많은 것들이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면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이제 그 운문 산문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한 페이지 이게 2배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페이지 끝인데 같이 운문으로 산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2개로 되고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읽는 거 해놨다가 읽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아까 했었죠. 가을과 딸이 생기는 쪽에 이런 언제나 좀 막 그러면서 가졌죠. 예, 이거 보시면 되고 옛날에 받아 적었고 그것도 뭐 여기에 이제 그때도 해가 둘도 달도 둘이에요. 미륵대는 이미 여기는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석가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있고요. 새도 달도 해도 뜨고 근데 여기는 이게 있다는 얘기가 우리 없어서 요거 찾아내는데 한참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은쟁반, 금쟁반, 인강 나오고 뭐 등등 다 나옵니다. 미륵 예, 이제 네 세월 다 갔다. 내 세월 가오 이런 거. 이제 그 이야기 2가지가 아시겠지만 겹쳐지지요. 앞에 창세가 김상들의 창세가에서는 인간을 세상 창조하고 그 다음에 둘이 싸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또 뒤로 가면 또 반복되지요. 예, 거기는 이미 한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명장제라든가 이런 인간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두 쌍둥이 형제래요. 대배랑과 소배랑이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이거 하고 요 2개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책들이 그 2가지에서 창세가 하고 인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륵하고 누구죠? 석가가 싸우는 얘기는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넘어와서 얘 둘이 싸우는 얘기. 진진해요, 이제. 이거 인간이 등장을 하니까. 인간 집단이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대배랑 소배랑 싸우는 얘기들이 저거보다 저걸 좀 이렇게 넉넉해서 미륵하고 석가 얘기를 이렇게 안고 가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2가지를 본 다음에 바로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독특하게 해와 달을 하나는 손에 안고 하나는 사과 먹듯이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재미난 그림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이러저러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나라들을 쭉쭉 적어봤고요. 이걸 많이 설명할 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이것도 거인. 미륵도 거인인 거죠. 석가도 거인인 거고. 모든 세계 신화에 보면 거인이 등장을 해서 얘들이 죽고 거기서 산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뭐 등등 그다음에 나무도 생기고 그걸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특히 그걸 잘 드러낸 게 북유럽 신화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봤었던 오딘이나 토르나 이제 로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엄청난 거인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것도 거인이죠. 이따가 보게 되는 할망, 무슨 설문할망 거기도 할머니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신인 거예요.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흙을 퍼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작은 오름들 만들어 놓고 큰 제주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뾰족한 산에 한라산에 뾰족한 한라산이 여기를 찌르니까 이렇게 뛰어다가 갖다 던져놨죠. 삼방산 됐죠. 뭐 등등등. 그게 얼마나 거인이겠어요. 수학여행 가는데 삼방산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할망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인 여기면서 여신의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인인 거고 뭐 제우스도 그렇잖아요. 위에 아버지 쪽에 1세대를 갖다가 쫙 제거하고 자기가 저기 되는 거잖아요. 거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해바다를 조정하는 얘기 아까 우리 집에는 없어서 근데 원본을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물하고 대화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메뚜기하고 뭐 생쥐하고 또 뭐가 나오죠? 아 공부하셨구나. 네. 다른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예. 이게 딱 안 떠오르는 거죠? 이분 하셨는데, 예. 그 미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참 보면 또 보기 드물어요. 다 신들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근데 다시금 보면 그 미물이나 신이나 사실은 위대한 거잖아요. 그 미물이라는 게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벌 없어도 인간은 죽는다고 하대요.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다음에 달 없으면 이미 뭐 멸종했을 테고 등등등등 그죠? 그러니까 이 미물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인들하고 같은 걸로 다룰 테고 사실 이게 없으면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랄까요 이름 없는 대중들을 하고요. 호흡 같은 걸 맞춰 나간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자유겠죠. 뭐. 제가 상상해 보는 것들이고 책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봤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도움을 이번에 본 게 우리 신화를 심리학자가 유흥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단상을 썼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보실 분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륵은 미래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55년 후에 나오는데 먼저 뒤집어놓은 것도 좋게 말하면 좀 역동적인 거라고 할까요? 석가는 고기 또 구워 먹죠? 그냥 거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석가 외에 2명 고기 안 먹죠? 그리고 신성한 바위와 소나무가 되지요. 소나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서 무중력이 크게 다뤘어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정서나 혹은 생활 속에 엄청나게 녹아있는 소나무를 맛을 본 지가 꽤 됐네요. 조금 있으면 추석 때 송편을 이렇게 이제 그 소나무 가지에다 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소나무라는 게 항상 푸르고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석가가 트릭스터다. 악이냐? 악은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어떤 가치 판단이라고 했죠? 예, 트릭스터 없으면 사실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트릭스터죠. 우리는 이 안에 트릭스터가 없을까요? 저부터도 트릭스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엄청 괴롭혀요. 짜증내고 예,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을 제가 내서 세계신학까지 가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한데도 수업을 하느라고 다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욕도 하고 그냥 막 그냥 숟갈 집어던지고 그냥 눈 깜딱 나가버리고 근데 아유 저 예수 하지 말지 이제 저 소리가 뒤에 들리죠? 트릭스터요. 또 예, 저를 등장시키는 소설 뭐 써도 벌써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제 안에 있는 트릭스터는 엄청 커요.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단점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장점 좀 높이 사주고 안아주고 이제 그러라는 거죠. 수다 많아갖고 그냥 만나면 1시간 떨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줘요. 그거 2시간 하는데도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잘 그걸 못 듣는데 그거 다 트릭스터죠. 모두 이 트릭스터가 없으면 이 지금 우리 강의에서도 신화에서도 관료와 관통하고 있는 거는 트릭스터죠.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는 뭐 트릭스터가 이렇게 뭐 믿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때도 있죠. 연배들이. 예. 그냥 세력 다툼인 거예요. 뭐 어떤 나라다면 어떤 나라가 오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미륵하고 석가하고 성격만 완전 다른 거고 나중에 주먹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다 이제 공유력 통일하고
그처럼 이따 이거 나올지 모르겠지만 환웅과 곰묘 얘기도 그렇게들 많이 분석들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곰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고 그 나라를 갖다 이제 합하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잖아요. 지난주에 비디오를 이제 해놓은 걸 보니까 목소리는 작은 것 같아서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만. 예, 꽃 피우기, 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비신유의 연꽃 들어보셨죠?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비신유가 수십 없는 동안 잠을 자다가 하루가 48억 정도인가요? 그거랑 과정이나요? 하다가 배꼽에서 연꽃이 이렇게 나오지요? 저쪽으로 보면 또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꽃이 등장하는 신화에 꽃이 등장하는 꽃이 몇 번도 등장을 합니다. 꽃 때문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도 있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들은 뭐 제가 한번 넣어본 거고 이렇게 그 꽃은 항상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를 갖다 지금 뭐 이거 끄집어다가 내기하고 이제 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또 삶이 역전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해놓은 거고 신화와 꽃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등등. 네, 자 됐습니다. 동화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배들떡. 자료가 3권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처음에 이제 혼돈입니다. 뭐 사람도 있고 그 유령 같으죠? 뭐 이제 생물들도 있고 이걸 그려내는 저기가 해와 달일 테고 구름도 있고 뭐 이걸 아마 천주왕천 되는 모양이죠. 카오스죠. 처음에 아마 이랬겠죠. 처음에 저희가 시작될 때 빅뱅이 시작될 때 있겠죠. 네. 이제 이거 보면 또 괜찮아. 아까는 쟁반이죠. 쟁반의 얘기, 그릇이지요. 이분이 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두어 잘 모셔둬야 되죠. 우리가 맨날 밥 먹을 때 쓰는 것들이죠. 뭘 또 이렇게 담아두지요, 모셔두지요. 하다못해 뭐 이제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접시에다가 접시도 소중한데 접시만 갖다 이렇게 안 쓰지 않죠? 쟁반에다가 그릇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맨 처음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오는데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 둘, 셋,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다섯. 그러니까 5, 10명입니다. 열의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벌레였다가 이렇게 인간이 돼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론하고 진화의 단계가 많이 있었을 테고. 이거는 뭐 그냥 형상화 시켜 놨겠죠. 우주고, 기고, 물질, 이런 것들이겠죠. 이건 벌레 수준이죠. 태양 2개 있고 달도 2개 있고. 이건 금이고 이건 은이죠. 금은 다 소중한 것들이죠. 요즘엔 잘못 쓰고 있죠. 금과 은이. 네. 계급을 얘기하는 데도 쓰고 남자 여자한테 구분해놨고 이런 것들 대비되는 것 같고요. 수명장자가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충명부리만 나왔고 충명부리는 그 밥 달라고 하니까 충명부리 이제 수면장자한테 밥이 없으니까 수면장자라고 하는 이 지금 엄청난 권력한테 가서 밥을 넣는데 쌀과 물을 섞어주지요. 둘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겠죠. 얘가 쌀이라는 게 뭐일까요? 충명부인은 또 천주왕이 또 아니마라고도 하고 너무 이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때부터 미인을 갖다 좀 평범한 사람을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 충명부인, 오른쪽에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한다면 아니마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용어라고 하네요. 아니마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 속에 들어있는 여성성. 그래서 천지왕의 이제 배필이면서도 결국 이제 그 추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마로 보면 되겠고 어디나 삼각관계지요. 네. 이야기는 항상 트위스트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삼각관계지요. 빠질 수가 없죠.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크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세력을 따지자면 아까 환웅과 본멸이 같은 거예요. 저는 그림자라고도 받고 한 세력이에요. 세력인데 나중에 지금 뭐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보기에 돌이켜 보니까 나쁜 짓 한 것처럼 보이겠죠. 석가처럼 남의 거 있는 거 뺏고 막 그랬듯이. 아까는 석가가 뺏었지만 얘를 석가라고 치면 얘가 이제 천지왕이 또 와갖고 이 세력을 또 죽이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긴 세월로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세옹지마고 꽃처럼 여여하게 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인간들의 싸움이라든가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꽃은 그냥 지 혼자 피잖아요. 상관없이. 아름답고 영원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여여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그 박타고 올라갔죠? 예, 같이 표현했네요. 한 서너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천지왕이 여기 내려와서 지금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고통을 치르지요. 모든 신화가 그렇죠? 모든 신화가 고통을 다 치른 다음에 이제 가서 모험도 하고 단련도 되고 이제 신이 돼가는 과정이지요. 모든 신화가 그러해요. 영웅 신화가. 그래서 얘한테 서러움이 없다면 이 얘기는 건설이 안 되는 거죠. 맨날 가니까 너는 아버지도 없잖아. 이 새끼하고 주는 꼴깍 떨리고. 저놈이 가서 이제 뭐 뺏어 먹고 붙잡게 보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었겠죠. 아버지 어딨어? 그러고. 아버지 저 얘기죠. 정말 올라간 거예요. 이 천지왕이 옛날에 그랬죠. 박씨 주면서 애들 크면. 그러면 이제 지상의 존재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상의 존재가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온 거고 얘네들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아직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민족이 저기는 없어요. 신화는 없어요. 한번 내려오려면 심각해요. 세상이 시끄럽구나. 뭐 모여서 회의들 하고 누구 내보낼까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작년에 공부했을 때 라마야나도 그렇잖아요. 인도에서 신에서 신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저기 내려보내잖아요. 신을 하나를. 저거 시켜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10번을 내려와요. 신주계 쪽에서 보면 석가가 7번째도 내려왔다 갔어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신의 사고방식을 같이 그 양쪽을 겸비하면서 살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올라갑니다. 위로 다시 올라오고 여자하고 또 사귀고 여자한테도 못한 짓 하고 도망가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우스는 안 그러고 뭐 따지고 보면 죽일 놈이죠. 제일 죽일 놈이 아마 그런 거죠. 우리 천지왕께서 한번 내려와서 피를 서니 그리고 이 자기가 품고 싶어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와서 왔던 거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올라갔어야 돼. 올라가서 이제 훈련을 겪겠죠. 지상에서 어떤 역경과 사랑과 이런 걸 통해서 신이 돼가는 과정도 있지만 부모의 부재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내기도 하죠. 푸스키기도 하는데 스핑크스 그게 무슨 저기예요. 내기 그런 거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무슨 그렇죠. 오일리푸스나 이런 것처럼 절묘한 수수께끼를 하는데 선분답이죠. 잘 갖다 놓은 것 같고 우리 책에서는 조금 오해하게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대별하고 소별하는 얘기가 좀 서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별왕이 서별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쏘지요? 네. 그걸 위해서 해와 달의 개수는 우리만 2개고 10개 아니에요. 다른 민족에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도 2개 이상 나타나고 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이집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가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10개 떴고 그거 쏘고 그 다음에 형제가 넉넉하죠. 형이 보면 무심해요. 그래 이 새끼야 네가 저기 하니까 네가 이쁘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 저승 달라 그러면 저승 싫다 그러고 자기 인생 달라 그러니까 그래 너 줄게 그러고 가고 그냥 지그시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서로에게 쌍둥이라고 하니까 아까처럼 또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웹툰이나 이제 만화를 보면은 주어민 씨가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신화 공부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고 그 친구도 그래요. 그때부터 해서 안 알려진 상태에서 계속 그림으로 다시 알려진 건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건 제가 먼저 쓴 용어입니다. 네, 제가 먼저 쓴 겁니다. 이게 알려진 거죠. 알려지면 고맙죠. 신화라는 걸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잘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영화와 이제 웹툰에서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는 거죠. 신과 함께, 신화와 함께라는 그 말을 갖고도 이런 거 있네. 그러고 이제 많이 눈이 가셨을 테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제대로 하신 분 같아요. 젊은 친구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없는 사람들 삶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좀 큰 규모로도 생각을 해봤고 좀 이따 보니 말씀드릴게요. 네, 요 다음에 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소배랑이 여기 이제 이거 달라요. 우리 책하고는 달라요. 소배랑이 꽃감만 꽃 나와요. 이제 한라궁이라는 데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한라궁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 나오는데 꽃밭이 거기 가서 꽃감관이라고 있어요. 이에요. 지키는 관직이. 거기 가서 꽃을 꽃 보여달라고 해서 거기서 벌레를 하나 훔쳐다가 대벼랑 화분에다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없는 걸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기가 막힌 발상이다. 그 다음에 대벼랑이 활을 쏘는데 활도 화살 없이 쏴요. 기가 막혀요. 근데 누가 하고 쏘느냐? 혼자 쏘질 않아요. 누가 하고 쏴요? 그 백성들하고 같이 쏴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무슨 북이 울리거나 막 그러면 활 없이 이렇게 화살 없이 모양을 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벼랑도 삼각대기에서 쏴요. 빵 쏘니까 태양이 그냥 딱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다 멘트를 살짝 붙여놨어요. 보여줬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두 진영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대벼랑이 자기가 해화살을 쏘아 떨어뜨린 거 나중에 소배랑도 떨어뜨리죠. 근데 여기서는 대벼랑이 자기가 쏘아서 맞춘 걸로 하고 소배랑은 그냥 보고 있었던 걸로 하는데 나중에 대벼랑이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소배랑이 한 것처럼 국민 백성들한테 전달하게끔 해줍니다. 이 그림입니다. 하나를 갖고 한 두 개를 붙여놨는데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서 빵 이제 많은 사람들 모여서 땡 이제 종이니까 쐈는데 다 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빵 부서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없는 것들을 조금 더 채워나가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양반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버려져 있었고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너무 저기가 많아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걸 건너뛰고 여기서 건너뛰는 게 그냥 뭐 지금 2페이지, 3페이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둘이 싸우는 얘기 다 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 권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 틈새를 이런 분들이 와서 채워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얼마든지 끄집어 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허웅하기가 좀 할 건데 그 만화하고 뭐 이런 데를 가져와서 조금 볼 겁니다. 조금 조잡스러울까 봐 좀 겁이 나는데 허웅 얘기가 너무 짧아서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조잡스럽게 다음 시간에 좀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수면장자를 죽여서 모기와 각다리가 됐죠. 어젯밤에 1시 반에 잘라고 누웠는데 앵앵 그러고 돌아다니는 이게 수명장자가 죽어서 없어지는 각다리도 생각이 나갖고 의무시키 그러고 이제 불을 켜놓고 또 잤는데 말똥말똥한 3시 대로 잠들었는데 깨는 것도 일찍 또 다른 때와 다를 때 일찍 일어나네. 이 수명장자 때문에. 예, 그림이 그렇다. 이거는 이제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보여드렸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저수는 저 옆에 따로 있어요.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까먹었네. 오른쪽으로 가면 황천인가요? 쭉 가면 서천가시고 왼쪽으로 가면 지옥이 그러나? 지금 그랬죠?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인데 여기과 여기가 멀지가 않아요. 막 갔다 오고 아까 바리도 그렇고 천사에 가서 꽃 훔쳐다가도 꽃 가져다가 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거 보시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책 그래서 메모를 좀 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됐습니다. 네, 요거 좀 읽어보십시오. 각 챕터마다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질문 좀 촬영 좀 해보죠. 다음 시간에 질문 하나 보고요. 한 10분에 걸쳐서 하나 더 할 겁니다. 설문 대할만. 요번에 말씀드렸듯이 짧은 일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지금 좀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영화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만화하고 동화 장편 쓰신 분이 있어갖고 그건 제주도 분인데 동화 작가신 분인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호민처럼 주호민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 할 자신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한번 다시 짜리게요. 다시 조금 다른 각도로 쳐다봅니다. 이거 재미없습니다. 이것도 오늘이는 유명에 쓰는 작품입니다. 저한테 그 CD가 있습니다. 5분 양짜리인데 오늘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들어보고 CD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강 선생 탈락궁이 이 초봉 2030인데 20만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저세상 얘기로 저승 얘기로 그렇거든요. 삼승할망하고 우리 책에는 노구하고 개양할머니 할망 노구라고도 하고 개양이라고도 좀 성격이 다른데 통틀어서 다 할망이라고 하고 우리 책에 한 페이지 정도씩 상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건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다음 시간에 다른 거 좀 건너뛰고요. 홍수 얘기 꼭 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저승은 어디쯤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2부로 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지 않은 3편 홍학이 그 다음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오늘이 허가뿐이 그 다음에 3, 4는 1시간이 아마 어떨지 싶어요. 3개만 합쳐서. 그러니까 그 저기에요. 다 거인들이에요. 저기처럼 석가나 제우스의 티탄들처럼 다 있을 때 어디에 그냥 조금 얕은 바닷가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인이 그걸 이제 주물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이라는 거 만들고 좀 있으면 하나는 더 나올 겁니다. 주물럭. 다른 데서 흙을 푼다고 하다 제주도 쪽에다 이제 푼 거겠죠. 완전 이제 그 치마에다가. 그래서 이제 오름도 만들었고 여기가 한라산인 모양인데 여기 앉았는데 엉덩이 아프니까 어디 갔어? 너무 앞서갔나요? 예. 백록당이 생긴 이유는 산을 갖다 던져놔서 그 밑에 용몰인가요? 그 밑에 그 바닷가 내려가면 바위 있고 그죠? 위험하긴 한데 참 좋죠. 근데 그것도 거기도 수면이 있고 올라차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오래 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제주도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처음에 이제 이 학교에 와서 제주도를 갔어요. 밥살을 갔죠. 수업을 빼먹고 내 돈 안 드리고 비행기 타고 그 용머리 거기 가고 삼방산에 얘기할 때 가이드를 해줬었는데 비슷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해변가에 안에 내려가서 먹었던 10,000원짜리
그죠? 이게 그죠? 멍게하고 해삼하고 소주를 딱 두 잔 먹었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에 또 왔는데 그 다음에 성산 입출봉 그 밑에 가지고 애들 올려보내고 그거 먹고 소주 3잔째 먹고 있다 경화선생님께서 들어가고 도저히 올라가 있어요. 많이 막아서 앉아오고 같이 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는 갈 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신화의 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죽임을 당했던 얘기들.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르고 신화도 그렇겠죠. 사람도 그렇죠. 친구도 그렇죠. 추억도 그렇죠. 새로 볼 때마다 새로 다가오는데 제주도라는 데가 있어서 참 조금 덜 불행하고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누워서 지금 사진을 2장을 붙였습니다. 누웠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위에 누운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2개가 있다네요. 어느 저기에 여기다가 범섬에 콧구멍 바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발을 이렇게 하면 발가락을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이게 뚫린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게 전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누웠을 테니까 이쪽이 이제 육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서해바다겠군요. 이쪽이 동해바다. 한반도가 여기서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한반도보다 크네요. 그러다 놓고 지금 첨벙첨벙 물장구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랬겠네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합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제가 이제 여기 모두 발랐네요. 이제 좀 힘을 쓰고 있네요. 한 방이 빨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비가 내리고 천둥 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옷을 한번 해주려고 고마우니까 할망이 그 다리 놔줄게. 제주도하고 저 본태다가. 그런데 할망이 너무너무 크니까 없는 백성들이 다 힘을 조금씩 보태서 옷을 만드는 건 좋은데 못 만들죠 다. 너무너무 크니까. 가난한 제주도 국민, 저희 백성들이 뭐. 그래서 다리를 놓다 말았다고 하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옷을. 그리고 이제 제일 깊은데 여기 한번 들어가 봤다는데 여기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 나오고. 이게 지상이겠죠? 꼴깍 하나 남아. 그런데 이게 어디야?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물장울이라는 게 성산이 조금 있는 저쪽인가 봐요. 거기 되게 깊은가 봐요. 그리고 유명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대감들 해요 또 하루방하고 붕어를 잡아서 고기 물고기 잡아요. 여기 이 사람 몰고 이쪽에서 이제 치마나 이런 걸로 하면 엄청나게 잡고 놀고 있어요 지금. 소꿉놀이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많이 낳고 500명이나 낳았대요. 500장으로 500이 되고 지금 얼굴에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그렇죠. 이뻐 죽겠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쪽두리. 여기 이제 이전에는 쪽두리가 없어요. 이게 아마 무슨 귀한 개성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할망이 쓰는 건가 보다. 이전에는 없어요. 쓰고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이건 아마 그 쪽두리는 좀 다른가 봐요. 결혼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쪽두리 같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마솥도 있다고 하고, 쪽두리를 썼어요, 이제. 가마솥 큰 거. 여기 등잔바위가 있다고 하네요. 네. 12시간에 끝내려고 좀 무리 좀 했습니다. 그 할망 이야기하고 제주도의 지형과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놓은 거예요. 등잔바위는 어디 있을지 못 봤는데. 범섬은 콧구멍도 봐야 되는데. 제주도 할망 그렇죠. 많이 보면 그게 아마 그 신에 대한 18,000원. 일본이 한 2만? 인도가 얼마나 되죠, 시? 아니, 아시죠? 이 정도? 합하면 중국 인도보다 중국보다 많답니다, 인도가. 인구 수하고 신을 합하면
중국보다 많다고 지금 우리도 니네만큼 인구 많아고 3월이 된다는 거죠. 그래 보실만 하지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한겨레에서 한 15년 전 거의 20년 돼가네요. 책을 냈어요. 시리즈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무슨 그 영웅들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를 내는데 저는 그 중에 5권을 샀는데 옛날 걸 샀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데 그거 내버려두고 새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글이 좀 적어지고 그림도 좀 예뻐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고 그런 기획을 한 게 이분이에요. 누구죠? 신동욱 씨예요. 그런 걸 가서 좀 지금 연락을 해갖고 내용 있는 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되게 귀찮아하십니다. 할 수 없죠. 내일도 보려고 그러면 지금 계속 답사 중이라고 하고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방학 때마다 이제 그 농민들도 여기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안타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진리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연락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진짜 안 이게 좋을 거예요. 한번 모시려고. 그냥 자기도 못 봤대요. 그래서 이 아마 여자분인 것 같은데 통화해서 여자분이니까 모셔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국어 공부에 우리나라 이제 뭐 신화 그러면 조연설 무슨 이 양반들이고 이제 신동원 이 사람들이 대가들입니다. 젤리빈은 안 됐고 이 젤리빈이 그리는 지금 웹툰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거보다는 그 친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명진전인가? 그 뒤에도 나오는데 묘진전 한번 보시죠. 돈도 한 번에 2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돈만 원다 볼 것 같아요. 맨 뒤에 어딘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잘 하신 말씀. 그 10분을 이제 뒤로 붙이는 것보다는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금 얘네 또 다른 약속 좀 보실 거니까 10분 남아서 빨리 끝내는 재미로 한 분만 지금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